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2월 2일 스탈린그라드 승리 80주년이 볼고그라드에서 열린 것처럼 2월 3일에는 시리아의 러시아 공군기지 흐메임에서 특별한 영웅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8년 2월 3일 시리아에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은 로만 필리포프 소령의 장렬한 최후를 러시아 군인들이 기렸습니다. 당시 그는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타고 있던 수호이 25 전투기가 피격됐습니다. 민간 지역에 추락하지 않으려 조종관을 계속 잡다가 지하드 테러리스트가 몰려있는 야지의 낙하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포위해 오는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권총으로 저항하다 그들과 함께 수류탄으로 폭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리아군 장교는 적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수류탄에 안전핀을 당긴 러시아 군인의 정신에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포프 소령은 사자처럼 용맹한 진짜 사나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필리포프 소령 같은 영웅적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적들이 아무리 현대적인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더라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군 장교의 투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만 필리포프 소령의 시신은 성대하게 운구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RT 방송이 그 과정을 생중계하며 전 국민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 필리포프 소령의 부인과 자녀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자는 열기도 높았습니다. 애국자에 남겨진 가족들을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했습니다. 부트르카라는 남성 뮤지션 그룹은 영웅 필리포프 소령을 기념하는 곡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처럼 동시대에 살면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이들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영화에서나 가공의 슈퍼히어로를 만드는 미국 문화와는 다릅니다. 특히 외침으로 인한 국난을 자주 겪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웅을 기억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챌린저2 주력 전차를 지원한다고 하는 영국은 사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합동군 사령부를 이끌었던 리처드 베런스 예비역 장군은 영국이 대규모 분쟁에 휘말릴 경우 한나절이면 탄약이 다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선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와 같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영국은 군사적으로 누굴 돕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베런스 장군은 영국이 지금처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 육군이 7만 6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그나마 그 수준의 병력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군의 전차, 장갑차, 야포는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 생산된 것이며 탄약 생산도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시작했습니다. 베런스는 그나마 해군과 공군이 육군보다는 사정이 다소 좋지만 경험 있는 인적 자원, 탄약, 예비 부품이 역시 부족해 샵 윈도우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의 진출은 좀 기다려야 한다면서 우선 영국은 유럽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미사일, 사이버, 전자전에 더 투자하라고 촉구하면서 예비군을 6만 명으로 2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군사력은 유럽에서도 탑티어, 즉 1군이 아니라 세컨티어입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던 중화기를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2개 포병연대가 무장 해제됐다고 정크 미디어인 선지까지도 보도했습니다. 선지는 영국이 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AS-90 자주포 30문 전체를 젤렌스키 정권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영국군 포병연대는 전투도 훈련도 불가능합니다. 자국군을 무장 해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영국은 미친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민생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결식 아동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은 그저 환상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서구는 이미 전쟁에 졌다는 분석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전차 대대장으로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활약한 바 있는 군사 전문가 지머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폰 클라우제비츠 전략대 단순한 전술이란 글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의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소리는 과대 광고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와 워게이머는 이들 전차가 기적의 솔루션 내지 게임 체인저로 통하기를 열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골적인 무지로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투는 전술, 작전 수준에서 진행되지만 전쟁은 전략적 영역에서 이기고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 달성하려는 의도와 수행 방법을 분명히 결정하기 전에는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추구하는 게 뭔지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은 필요한 만큼의 병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전략적 관점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지지도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는 국가 부채와 국내 공공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쟁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오랜 분쟁을 용케도 잘 버텼지만 두 나라는 제3세계로 러시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후의 우크라이나까지 전쟁을 벌이는 데 찬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을 그 머나먼 곳에 보내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머만은 우크라이나는 전술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능력은 증명했지만 정작 아킬레스건은 다른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비동질적인 문화와 뿌리 깊은 부패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바로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핵심 지도자와 측근을 해고하는 동시에 언론과 교회를 침묵시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정복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소모전을 벌이면서 젤렌스키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잡한 암살 시도보다는 내부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서방의 전쟁 에스컬레이션을 경고하는 전직 장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투입해봐야 별 필요가 없으며 목표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헬무트 간저 전 준장은 말했습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군사정책을 담당했고 브라셀의 독일 나토 대표부에서 군사 고문을 지낸 간저는 전쟁을 아는 군부는 대체로 추가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 그냥 무기를 지원하자고 우기는 미디어나 정치인들과는 감이 다릅니다. 그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줘봐야 일찌감치 실패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차를 제대로 다룰 리도 만무하고 전술을 숙지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무기 공급국을 전쟁 참여자로 보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무기 공유는 장난이 아닙니다. 전체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처럼 철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은 고인된 러시아 유명 정객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2024년 세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все забудут, что такое 우크라이나, 모두 우크라이나가 뭐였냐고 할 정도로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모두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더 큰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중동 정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비하면 별게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 전기를 경험했고 국제 정세도 해박한 지리노프스키는 생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 날짜를 이틀차로 의식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2월 1일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